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원 골프장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했던 이 두 명의 이 심천우 씨 그리고 강정임 씨가 조금 전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저희 사건 사고 소식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명이 검거가 됐는데 경남 창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경찰 병력이 전부 다 이 경남 쪽에 응거했을 것이다. 산속으로 들어간 게 한 일주일 됐으니까 그쪽만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고 오늘에서야 전국으로 한번 좀 확대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울에 잡혔어요. 저도 깜짝 놀랄 소식인데요. 사실 서울까지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면 사실 CCTV가 뭐 수만 개를 지금 뚫고 서울까지 지금 어떻게 은신해서 왔는지까지 확인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산에 있을 것이고 도주로가 막혀 있으면 산 안에서 어떻게든 식량이 부족하거나 그럼 나올 것이다. 이걸 전제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서울까지 올랐다. 완전 다른 경로로 올랐던 것이거든요. 다행히 현재까지는 추가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인지되거나 발생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정말 이 대규모 대도시까지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대범함 그리고 그 길이 뚫렸다는 부분에 대한 허망함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수사하고는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검거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 사람들이 총기나 흉기를 안 들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무장탈영병이나 등등의 만약 북한군이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알았는데 지금 저 두 사람의 범인이죠. 범인이 모텔이네요. 중랑구 모텔이네요. 경상남도 함안 야산으로 도주한 이후에 종적을 감췄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처만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남 함안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라면 아무리 뭐 변장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함안과 진주 일대 이 없어졌던 곳만 한 열흘 가까이 찾아다녔거든요. 좀 너무 늦게 전국적으로 이 수배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세 명이 범인이잖아요. 그렇죠. 세 명이 범인이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서 한 명은 붙잡았거든요. 붙잡아서 지금 신원이 파악이 됐으면 곧바로 그 주변부터 다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수색하고 그 수색 범위를 이렇게 동심원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조금 더 넓혔더라면 이렇게까지 서울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그 두 명이 서울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전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수색 차단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색 라인 자체가 허물어졌다, 잘못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공포심을 느꼈던 게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되어 있는 범행이라고는 하고 그렇지만 대낮에 그냥 골프장에서 그냥 특정한 피의자를 딱 어떤 보복 범죄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납치를 하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직원은 그냥 부부싸움 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고 그냥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줬던 범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인들이 수사망까지 다 뚫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잡혔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저희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장면도 나왔고 또 PC방에서 자기들의 범행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까지 했다고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이번 이 범인들은 좀 지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능적이고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준비를 한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요. 예초에 그 차량으로 그 이동을 했을 때 번호판을 2개를 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면서 변경한 전력도 있었고 ATM기에서 돈을 뽑을 때는 남자가 여장 신분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경찰이 열심히 쫓았을 텐데 그거를 뚫고 서울까지 출몰한 것을 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도주로까지 변장술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가가 알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초범들이 저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범죄를 계획해서 실행하고 도주로까지 파악해서 서울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조금 더 뭔가 조직적이고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처음에 배포를 했는데 저렇게 미용실 들른 그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전단지도 결국 수정을 했던 거잖아요. 결국 조금 일찍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면 조금 더 빨리 붙잡을 수 있었고 아직 뭐 추가 범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일찍 해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지금은 뭐 지금 잡은 거는 모텔 은신 중인 2명을 잡은 거는 과연 시민들의 제보, 현상금을 뭐 받아갈 사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제보였는지 아니면 진짜 경찰의 첩보에 의해서 잡았는지는 아직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검거 시간이나 장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지금 저희가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볼 부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을 기다리다가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실제로 이런 강력범죄 대상이 여성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이 피해자가 될 정도로 네. 여성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 범행에 대한 것들이 재력이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골프장에 이번에 그랬습니다만 백화점에서 또 납치 사건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마트도 있고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성 보호구역 이 주차 시설도 뭐 하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아까 우리 골프장에서 범인과 이 피해자 다툼이 있었을 때 뭐 부부싸움이 있어서 그런 걸로 넘어갔듯이 그냥 범죄에 대해서 무방비한 이런 우리 사회 의식도 네. 여성들이 그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주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예방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좀 예방책이 뭐 딱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방에 앞서서 이 여성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아주 작은 폭력이라도 그것을 사회에서 엄단하는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셨던처럼 부부싸움 현장을 신고하면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작은 폭력에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지만 작은 부분이 보여야 큰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성에 대한 폭력, 사람에 대한 폭력을 강력 대처를 해야 되고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에게 보호 처분이나 이런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치료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만약에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영구 사회 격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조치를 취해야지만, 여성은 여성이기도 하지만 약자이고 또 여성과 못지않은 뭐 아동이라든가 노인들도 사실 이런 범죄에 취약하거든요. 이런 어떤 취약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식, 이게 조금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일찍 해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지금은 뭐 지금 잡은 거는 모텔 은신 중인 2명을 잡은 거는 과연 시민들의 제보, 현상금을 뭐 받아갈 사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제보였는지 아니면 진짜 경찰의 첩보에 의해서 잡았는지는 아직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검거 시간이나 장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지금 저희가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볼 부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을 기다리다가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실제로 이런 강력범죄 대상이 여성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이 피해자가 될 정도로 네. 여성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 범행에 대한 것들이 재력이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골프장에 이번에 그랬습니다만 백화점에서 또 납치 사건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마트도 있고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이나 이런 그리고 그 길이 뚫렸다는 부분에 대한 허망함,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수사하고는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검거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 사람들이 총기나 흉기를 안 들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무장탈영병이나 등등의 만약 북한군이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알았는데 지금 저 두 사람의 범인이죠. 범인이 모텔이네요. 중랑구 네. 모텔이네요. 경상남도 함안 야산으로 도주한 이후에 종적을 감췄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처만 뒤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경남 함안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라면 아무리 뭐 변장을 하고 네.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함안과 진주 일대 네. 이 없어졌던 곳만 한 열흘 가까이 찾아다녔거든요. 좀 너무 늦게 전국적으로 이 수배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3명이 범인이잖아요. 그렇죠. 3명이 범인이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서 한 명은 붙잡았거든요. 그렇죠. 붙잡아서 지금 신원이 파악이 됐으면 그렇죠. 까지 했다고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이번 이 범인들은 좀 지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능적이고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준비를 한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요. 예초에 그 차량으로 그 이동을 했을 때 번호판을 2개를 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면서 변경한 전력도 있었고, ATM기에서 돈을 뽑을 때는 남자가 여장 신분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경찰이 열심히 쫓았을 텐데 그거를 뚫고 서울까지 출몰한 것을 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도주로까지 변장술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가가 알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초범들이 저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범죄를 계획해서 실행하고 도주로까지 파악해서 서울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조금 더 뭔가 조직적이고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처음에 배포를 했는데 저렇게 미용실 들른 그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전단지도 결국 수정을 했던 거잖아요. 결국 조금 일찍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면 조금 더 빨리 붙잡을 수 있었고, 아직 뭐 추가 범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원 골프장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했던 이 2명의 이 심천우 씨 그리고 강정임 씨가 조금 전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저희 사건 사고 소식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명이 검거가 됐는데 경남 창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경찰 병력이 전부 다 이 경남 쪽에 응거했을 것이다. 산속으로 들어간 게 한 일주일 됐으니까 그쪽만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고, 오늘에서야 전국으로 한번 좀 확대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울에 잡혔어요. 저도 깜짝 놀랄 소식인데요. 사실 서울까지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면 사실 CCTV가 뭐 수만 개를 지금 뚫고 서울까지 지금 어떻게 은신해서 왔는지까지 확인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산에 있을 것이고, 도주로가 막혀 있으면 산 안에서 어떻게든 식량이 부족하거나 그럼 나올 것이다. 이걸 전제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서울까지 올랐다. 완전 다른 경로로 올랐던 것이거든요. 다행히 현재까지는 추가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인지되거나 발생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정말 이 대규모 대도시까지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대법원. 곧바로 그 주변부터 다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수색하고, 그 수색 범위를 이렇게 동심원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조금 더 넓혔더라면 이렇게까지 서울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그 2명이 서울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전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수색 그 차단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색 라인 자체가 허물어졌다, 잘못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공포심을 느꼈던 게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되어 있는 범행이라고는 하고, 그렇지만 대낮에 그냥 골프장에서 그냥 특정한 피의자를 딱 그 어떤 보복 범죄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납치를 하듯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직원은 그냥 부부싸움 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고, 그냥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줬던 범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인들이 수사망까지 다 뚫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잡혔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저희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장면도 나왔고, 또 PC방에서 자기들의 범행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